안녕하십니까. 갈매기 방송입니다. 오늘 해운대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7번 대한애국당 후보 한근영 후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한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침 날씨가 비가 와서 네. 이제 명함돌 얘기를 못 하시고 잠깐 당사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5%를 초과해서 지금 토론대에 나가시게 됐잖아요. 예, 6월 3일 날 이제 MBC에서 이제 공개 토론이 있는데 그 성관위에서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5% 넘어서 출연하게 됐다고. 그래서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토론회 연습은 워낙 우리 한근영 후보님께서는 대한애국당 선출직 최고위원으로서 집회에서 연설도 많이 하시고 뭐 내공은 그 내공이 상당하다고 봐집니다. 뭐 지난 1년 넘는 시간 동안 다듬어져 왔죠. 예. 많이 배우고 많이 그 겪고 예.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노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립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그래도 뭐 준비를 해야죠. 방심하는 것만큼 나쁜 건 없으니까. 예. 사실 저에게 최고의 한 방은 TV 토론에서 뒤집는 게 최고의 한 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지금 지금 해운대 을구역 지역구가 제송동, 반여동, 반성동. 예. 뭐 국회의원이 꼭 뭐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이 반송, 반여, 제송동 그 유권자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 건지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반여반송 재송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태극기 집회 이번에 최근에 이제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태극기 집회 참가해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이 두 블럭 지나오고 양쪽으로 아파트 있었던 그 큰 아파트 지역부터 이제 제 지역구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까지만 딱 가장 개발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는 나중에 이제 개소식 할 때 오르막길 오르던 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 아파트 부만은 사실 이제 해운대 을 느낌보다는 해운대 감 느낌이 강하고 아시겠지만 다 진짜 강북 강남 이상으로 이제 해운대 갑과 을이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정치인들이 뭐 자기가 나오면 이 지역을 해운대 갑처럼 만들어 주겠다 다 이런 공약을 내놓곤 하죠. 근데 정말 괴리감을 말도 안 된다고 느끼는 게 그 돈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그게 될 지형 자체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만약에 부어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쓸데없이 투자 대비 남는 게 없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금액도 결국에 자기들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너무 포퓰리즘식 그런 공약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서 이 지역에 가장 사실 급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장 지형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 지형을 다시 깎아서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들 수도 없는 부분이고 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저 위에 다른 방송에서도 어제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지역이 다 완전 고지대에 계시는 할아버님 할머님들은 관절 때문에 내려오시지도 잘 못하거든요. 딱 거기 아파트에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묶여 있다 그래야 되나? 갇혀 있다 그래야 되나? 못 나오시네. 딱 그 아파트 내에서 뭐 상가랑 그 아파트 근처에서 뭐 미용실이나 뭐 딱 그 정도만 딱 다니시고 나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식들이나 누가 이제 차를 해줄 경우에만 나갈 수 있고 그런 것도 일단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거 이주 지역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아파트 제외하고는 다 주거 이주 지역이라서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차가 몰려요. 왜냐하면 이제 가장 주요하게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곳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요 도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몇 포인트가 있어요. 그 지역에 이제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이 지역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주거 이주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뭘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산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놀러 온다거나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여기서 뭘 산업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처에 좀 그래도 이제 개발이 덜 된 지역이 있어요. 이게 해운대을은 아니지만 가까이 바로 붙어 있는 뭐 석대라든지 뭐 이런 구역이 있는데 기장구. 네, 기장군이나 그런 쪽을 산업단지로 개발을 해야지 그쪽을 뭐 센텀시티처럼 만든다 뭐 이런 공약을 하시는 후보가 있어요. 저도 공약에 그 사업이 전 배덕광 의원이 그거를 제2센텀밸리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거를 도중에 중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부산 시민들과 이제 해운대를 투자하신 분들까지도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긴 이어가는데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여기서 지금 말해도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토론에서 이제 얘기하려고 예.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이 가장 심합니다. 전국 그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노령화가 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운대을이 가장 심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주거 이주 지역이라서 젊은이들이 일하러 타지로 빠져나가는 거 플러스 이제 부산 내에서도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그 일하는 근처로 원룸이나 이런 거 얻어서 이사 나가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의 정말 없고 진짜 보면 10대 아니면 이제 노인분들 아니면 부모님 세대 딱 이 정도 이렇게 나눠지는데 청년들이 여기 오려면 그래도 일할 가장 좋은 거는 이 근처에서 여러 편의시설도 중요하겠지만 출퇴근하기 가장 좋은 그런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여기에서 뭐 이제 해운대 갑이나 서면처럼 뭐 그런 거를 바라고 여기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개발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산이 가장 심각한 게 아까 말했다시피 고령한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부산이 제일 항구 도시라고 했던 거는 사실 옛말이 돼버렸어요. 가장 유명한 바닷가가 있는 도시밖에 안 됐어요. 해안가가 있는 도시밖에. 그리고 저기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항구 쪽인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다 전두환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 만들었던 시스템을 그대로 물량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차이 빼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더 개발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지역의 항구를 활용한 무슨 또 선박시설이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이제 부산만의 특색 있는 경제 구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국회의원이나 이 나오는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임기 내에 그런 거를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는 이 지역에 이제 원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원동력을 이 임기 4년 내에 만든다는 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자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왔는데 다음에 자기가 그런 거 하느라고 정신 팔려서 그 인기 떨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버리면 그 사람 업적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중에 아예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고 포퓰리즘 정책만 내놓고 뭐 지금 아시다시피 뭐 국가에서 뭐 청년들 뭐 수당 주고 배당 주고 그게 전국 광역시도는 다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예. 그 인기 영합주의죠, 그죠? 예, 인기 영합주의고 포퓰리즘인데 국가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받고 그 다음에 뭐 노동청 뭐 이런 데서 하여튼 막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좀 많은 걸로 알아요. 한 두세 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받으면 사회 초년생들은 솔직히 취직할 필요가 없어요. 미혼들은. 그래서 일 그만두고 그 돈 받아가지고 여행 다니고 이런 사람들 저는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참,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경제 기동력 자체가 무너지고 경제 시스템이 점점 저하되고 젊은이들을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그 장년층 이제 노년층으로 접어들어가는 세대들이 사실 경험이 많고 그분들이 정말 사회를 잘 이끌어 경제는 많이 올려놓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뛰어야 되는 거는 젊은이들인데 그들은 이제 돈을 쥐고 있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몸 써가면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뛰어다니면서 그런 어쨌든 시대에 맞게 이제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번 세대도 끊겨버렸다. 그 이번 세대 끊긴 게 이번 세대의 잘못이 아니라 저는 국가나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위반하는 예. 사람들의 건설적인 것보다 자기들 이율배반적이고 자기들 인기몰이, 포퓰리즘, 자기 정치
생각만 하고 진짜 국가 나라를 그 지역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선거 전략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애국당은 뭐 신생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자금면이나 국고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 그 아무리 돈 안 드는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흰떡에 고물 안 드냐라는 말도 있는데 지금 한 후보님 아주 젊고 이러니까 대학원 다니다가 지금 네, 네. 예 대한애국당의 그 당원들의 열화 같은 그 참 부추김이라 할까 꼬임에 나쁘게 말하면 막 나와 게임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정말 안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제가 20번 이상 어른들한테 거절을 했을 거예요. 부산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다 해서 거절을 했을 텐데 아버지랑도 이제 출마하기 진짜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랑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우리 정치만은 절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게 어느 순간 이제 이 어른들의 이 우리 태극기 어르신들에게 제가 정말 많은 사랑과 감사를 받았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그런 열화 같은 성의를 외면만 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순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저 하나 살자고 저 하나 입신양명 하자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이번 선거 나오진 않았을 거고 정말 그렇다고 저 하나 살자고 선거를 안 나오고 그냥 제 안위만 보전하자는 그것도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서 어차피 지금까지 죽음 각오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숨는 거는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나오게 됐죠. 예, 나오시길 잘 나오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어제나 그제나 이렇게 지금 돌이켜 보면 지난 이제 대통령님 탄핵 그 과정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쭉 와 나왔던 길이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좀 너무 좀 말도 안 돼 드라마틱하기도 한 것 같고 저게 아무것도 정치에 관심도 없었던 청년이 그 관심을 갖고 많이 공부하고 갑자기 연사를 쓰고 TV에 막 인터뷰도 잡히고 그러다가 당을 만들고 최고위원도 되고 막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기까지 하는 게 이런 걸 꿈꿔본 적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얼떨떨해요. 근데 좀 느끼는 거는 뭐 정말 뭔가 운명이나 아니면 혹시 저는 뭐 기독교 신자긴 하는데 모태신앙이라서 기독교 신자긴 하는데 그 정말 뭐 그런 이끌림이 나 내가 좀 선택받았나 그런 보이지 않는 보이지 손에 않는 의해서 이끌림이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했는데 저는 스스로가 막 그렇게 대단하거나 자격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 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딱 든 생각이 이 길은 누군가를 위해 정해져 있고 원래 있던 길이었는데 제 앞에 가던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걸을 수 있는 분들이었는데 중간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잘못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한테까지 차례가 넘어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제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과 함께 사실 그 부산에서 버스 전세 내 가지고 같이 타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년 반을 같이 다니면서 이제 한근영 최고위원의 그 댐댐이를 눈여겨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정말 참신하고 애국심 넘치는 국회의원직이 탐나서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뭐 본인들에게는 신뢰되는 말일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깨끗하고 애국심 넘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일부 주변의 그런 사실 이 주변의 젊은 청년들이 못 모르고 또 이 또래들하고 조금 다른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죠? 그걸 이겨내고 나온 우리 한근영 최고위원에게 우리 1년 반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멀리 있는 자식보다도 더 자주 만나 결과 우리가 낙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고 네. 이제 우리 지역 이 해운대 을 재송 반송 반여동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를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국회에 입성하신다면 어떤 포부를 가지고 계십니까? 국회에 입성한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청년들이 꿈이 없는 거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청년들이 꿈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꿈 하나 없이 살아가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을 살아가는 나라가 거기다가 그 청년들이 정의를 말하면 바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의를 말하면 바보다라고 말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부터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청년들이 다시 정의와 꿈과 양심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 말씀을 다 하셨었거든요.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이끄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꿈꾸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정말 한번 제 가슴을 좀 울린 적이 있었어요. 네.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이 누군가는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 잘하긴 했는데 너무 많은 걸 했기 때문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님 이후에 그 바톤을 넘겨줄 사람이 있으면 정말 믿고 나 혹은 나 이상으로 잘해줄 사람이 있다 싶어서 넘겨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깃틀만 잡고 넘겨주셨을 것 같은데 깃틀을 단단하게 하는 선에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넘겨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재임 기간 중에 어떻게 기본적인 거는 바로 세우려고 하시다가 그 이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한 면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북한의 그런 직접적인 압박과 종북 좌파들의 압박과 그런 모든 그런 거에서 지금 내 때 이거를 안 해놓으면 이 다음에 만약에 혹은 그 지금 뭐 가짜 대통령 앉아 있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 나라는 넘어간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확실히 해놓고 아니면 그 전에 북한을 끝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님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조원진 대표님 같은 분이 각성을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조원진 대표님에 대해서 원래 그 전에 잘 몰랐었지만 대구 사람이니까 우린 또 부산 부산이니까 저 사람이고.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정치에도 원래 관심이 없었고 네. 거기다가 대표님도 원래 그 타고 나셨어요. 대가 있고 약간 그런 거를 타고 나셨었는데 솔직히 대통령님 탄핵 이후로 더 각성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만약에 끝나더라도 누군가는 진실을 알려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대표님이 하실 거고 다음 세대한테 또 누군가한테 넘겨줘야 될 텐데 그 다음 세대에 바톤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뭐 제가 그 받을 만한 뭐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저는 중간에 좀 약하더라도 다음 세대한테 제가 넘겨주거나 아니면 제가 어느 정도 해놓으면 꿈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고 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제가 원천적으로 말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했던 유지를 다 있는 것만 해도 대한민국을 진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처럼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더욱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근영 기호 7번 한근영 후보 꼭 국회에 입성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 젊은 청년들에게 기감이 되고 또 그런 청년이 잘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큰 일꾼으로 쓰여지기를 진정으로 기원에 맞이하였습니다. 필승! 필승! 감사합니다. 예, 필승. 감사합니다.